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명함을 보고 경악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이준혁 씨, 올해 28세입니다. 준혁 씨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가는 중이었어요. 버스는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준혁 씨는 운 좋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70대쯤 돼 보이셨어요. 허리가 좀 굽으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버스 안을 둘러보셨지만 빈자리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바로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준혁 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내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때 할머니가 준혁 씨를 불렀어요. 젊은이, 잠깐만. 할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나중에 연락해. 준혁 씨는 의아했어요. 할머니가 명함을요? 하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버스에서 내린 후 준혁 씨는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순옥, 대한그룹 회장. 대한그룹이요? 재벌그룹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재벌 회장님이라고? 준혁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난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회사에 도착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대한그룹 김순옥 회장. 사진이 나왔어요. 오늘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준혁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재벌 회장님이셨어? 그런 분이 왜 버스를 타셨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김순옥 회장은 유명한 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대한그룹을 일궜습니다. 자수성가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그룹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70대 여성 회장으로는 드문 경우였어요. 그리고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기사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셨구나. 준혁 씨는 명함을 다시 봤어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해보라고 하셨는데 해도 되는 걸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재벌 회장님한테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드린 사람인데요. 할머니는 반가워하셨어요. 아, 그 젊은이구나. 연락했네. 잘했어. 혹시 시간 되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준혁 씨는 놀랐어요. 재벌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다니.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준혁 씨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호텔 카페였어요.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오늘도 소박한 옷차림이셨습니다. 앉아, 젊은이. 준혁 씨는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너를 부른 줄 알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나는 일주일에 3번 버스를 타. 20년째 그래. 왜 버스를 타냐고? 사람들을 보려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준혁 씨는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버스를 탔는데 자리 양보해준 젊은이가 몇 명 안 돼. 대부분 모른 척해. 폰만 보고 있어. 할머니가 서 있어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너는 달랐어. 내가 타자마자 바로 일어났어. 아무 조건 없이. 준혁 씨는 부끄러웠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준혁 씨는 의아했어요. 그런 사람을 왜 찾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잖아. 70이 넘었어. 언제까지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 후계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글쎄, 마음에 안 들어. 능력은 있는데 인성이 부족해.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한테 회사를 맡길 수 없어. 준혁 씨는 놀랐어요. 재벌 회장님이 후계자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너 지금 뭐 해? 저요? 스타트업에서 일해요. 개발자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개발자야? 좋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어? 준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대한그룹에서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처음엔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하지만 능력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준혁 씨는 고민했어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너는 특별해.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작은 행동에서 사람의 본질이 보여. 너는 좋은 사람이야. 준혁 씨는 감동했어요. 그냥 자리 양보한 것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다니. 할머니,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연락 줘.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는 밤새 고민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았어요. 작지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대한그룹은 대기업이었어요. 연봉도 훨씬 높고 성장 가능성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김순옥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잖아요. 일주일 후 준혁 씨는 결정했어요. 대한그룹에 가기로요.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잘 키워줄게. 준혁 씨는 대한그룹에 입사했습니다. IT 부서에 배치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대기업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순옥 회장님은 가끔 준혁 씨를 불렀어요. 밥도 사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준혁아,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업무 능력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을 잘 대해야 해. 직원들한테 잘해줘.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그게 진짜 경영이야. 준혁 씨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는 IT 부서 팀장이 됐어요.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았어요. 이 팀장님은 사람을 잘 대해줘. 일하기 편해. 김순옥 회장님은 준혁 씨를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준혁 씨를 부르셨어요. 준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회장님.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나 이제 은퇴할 거야. 75살이니까 쉬어야지. 준혁 씨는 놀랐어요. 은퇴요? 그럼 회사는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후계자를 정했어. 누구요? 할머니는 준혁 씨를 보셨어요. 너야. 준혁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요? 저는 입사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해. 나는 5년 동안 너를 봤어. 너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아.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 자식들은 돈만 알아. 직원들한테 함부로 해. 그런 사람한테 회사를 맡길 수 없어. 준혁 씨는 울컥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버스에서 자리 양보했을 뿐인데.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을 바꾼 거야. 기억해, 작은 친절이 큰 행운을 부른다. 지금 준혁 씨는 대한그룹의 CEO입니다. 33살의 젊은 CEO예요.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준혁 씨가 직원들을 잘 대해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김순옥 회장님은 은퇴하셨지만 가끔 회사에 오세요. 준혁 씨를 보러요. 준혁아, 잘하고 있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혁 씨는 그냥 자리 양보했을 뿐이에요. 작은 친절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꿨어요. 재벌 회장님의 눈에 들어서 CEO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어디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사람을 대하는 법, 배려하는 법. 그게 제일 중요해요. 김순옥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벌 수 있어. 하지만 인성은 못 사. 그래서 인성 좋은 사람을 찾은 거야. 준혁 씨도 말합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 베푸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